저번 시간에 산화 환원 반응을 배웠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적혀있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공유 결합 물질에 의한 산화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유 결합 물질을 제가 색깔펜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뭐 이온 결합도 뭔가 관련이 있겠죠, 그죠? 상반되는 거지. 일단 제가 공유 결합 내용부터 다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와 대조되는 이온 결합 물질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공유 결합의 대표적인 화학 반응식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때 피처링은 전기 음성도입니다. 전기 음성도가 뭔가 관여하는 또 내용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메테인 보이시죠? 여기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내놓습니다. 이때 1대 2대 1대 2라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밑에 그림이 분자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전기 음성도가 적혀 있죠. 전기 음성도는요, 두 원자 사이에 그 공유 결합 있죠. 그게 전자쌍인데 그 공유 전자쌍을 어느 정도 누가 더 잡아당기냐, 그 크기 수치를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산소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소가 적어도 자기보다 전기 음성도가 낮은 녀석이 주변에 있다면 그 공유 전자쌍을 자기 방향으로, 자기 중심으로 조금 잡아당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마이너스 성향이 조금 강해지는 특징이 있겠고, 수소 같은 경우가 만약에 H의 파트너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는 공유 전자쌍을 조금 약간 뺏기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죠? 완전히 다 뺏기진 않지만 어느 정도 줄다리기 했을 때 약간 쏠려있는 느낌 아닌가, 그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보자 이거지. 여기 메테인 보시면, 메테인은 탄소 보이시죠? 탄소가 중심이고요. H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 음성도가 누가 크냐면은 탄소가 큰 거 아시죠? 그래서 수소는 2.1이거든요. 2.1, 탄소는 2.5야. 그럼 누가 더 전기 음성도가 강해? 탄소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 이게 공유 전자쌍인데 C 방향 쪽으로 공유 전자가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탄소는 약간 그 마이너스 성향을 띠고요.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성향을 띠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끊어지는 이온 결합은 아니기 때문에 C를 보고 완전히 마이너스다, 뭐 H를 보고 완전히 플러스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여기 결합이 있겠죠, 그죠? 얘는 중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마찬가지 중성인데, 전체 전하가 중성인데 여기서 또 줄다리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산소가 아무래도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이 이 산소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탄소가 플러스 성향을 띠고 산소가 마이너스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에 물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공유 결합이 있는데 공유 전자쌍이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 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산소가 마이너스, 수소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배운 단원이 주인공이 공유 결합이 아니고 산화 환원 반응이거든요, 이 파트가. 그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산화 환원 반응을 하는데 이런 공유 결합 내용이 나왔냐 이거죠. 이 산화 환원이요, 전기 음성도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메테인 보이시죠? 메테인이 이산화탄소로 바뀌었거든요, 연소 반응에 의해서. 이걸 보고 산화라고 불러줍니다. 왜 이 반응을 보고 산화라고 불러주느냐? C의 전기 음성도보다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큽니까, 작습니까? 산소가 크죠. 잡아당기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탄소에서 산소로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탄소 같은 경우가 원래 마이너스 성향이었지, 맞나? 수소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이 탄소가 플러스 성향 바뀌었죠, 산소 때문에. 맞지? 마이너스에 있다가 플러스 성질을 바뀌잖아. 전하수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이잖아, 그지? 요게 산화라고. 오케이? 아니, 환원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뭔가 숫자가 큰데 점점 작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 산소 잠깐 보시죠. 산소가 현재 중성 아닙니까? 중성인데, 그런데 이 산소와 관련된 물질이 두 가지가 있죠. 이산화탄소하고 H2O. 탄소 하나가 중성이었는데 C를 만나고 나서 전기 음성도가 O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C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다음 H에 의해서 이 산소도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멀쩡한 0이 마이너스 성향은 띄게 되지, 그지? 그래서 변화가 찾아온 거야. 왜 이 녀석이 환원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중성이던 O가 상대방 C나 H에 의해서 공유 전자성을 더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잘 만나야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산화가 될 수 있고 환원이 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특별히 이제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보시면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내어놓는 연소 반응은 누구 기준에서? 산소 기체 기준에서는 환원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탄소 기준 아니야. 산소 기준에서는 당연히 이 산소가 여기도 투여되고 여기도 투여되니까 두 가지가 된다 하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비슷하게. 자, 암모니아 생성 반응. 여기 지금 분자 모형 보이시죠? 질소 길이는 적어도 중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요 모양은요, 질소 원자가 전기음 성도가 지금 3.0이죠. 수소가 작고, 그래서 N쪽으로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깁니다. 공유 결합이 끊어지는 건 아닌데 치우쳐진다고. N쪽으로 몰빵이 된다고. 거의 됐죠. 자, 끊어지지 않을 뿐이지 거의 뭐 질소가 압도적으로 마이너스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이 누군지 살펴보면은 지금 수소 같은 경우가 지금 0이죠. 그죠? 근데 질소를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N이 마이너스 성질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한 3 성질을 갖고 있고 이 녀석이 플러스 1 성질을 갖고 있죠. 물론 곱하기 3개를 했죠. 그죠? 그래서 수소는 0에서 플러스로 증가했지. 그래서 여기 적어주기를 중성이던 H가 상대방 질소에 의해서 공유전자쌍이 끌려갔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산화가 됐던 뜻이야. 수소는 산화 반응이고요. 환원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환원 같은 경우는 질소 기체가 암모니아가 될 때 환원 반응입니다. 그 증명으로 현재 질소 기체가 0이었는데 이제 암모니아가 되면서 마이너스 성질을 지니게 됐죠. 그죠? 그래서 중성이던 질소가 상대방 H 때문에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깁니다. 쉽죠? 그죠? 자, 왼쪽 내용은 이제 쉬운 게 끝났고 이제 오른쪽이 조금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산화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산화수. 그 제목 보시면 산화환원 반응과 산화수 아닙니까? 근데 산화환원 반응은 아까 왼쪽 페이지 다 끝냈어요. 오른쪽 페이지 산화수를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야. 산화수를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이온 결합물과는 다르게, 지금 비교 대상 나왔죠. 이온 결합 물질하고 공유 결합 물질. 공유 결합은 전자의 이동만으로는 산화 환원 반응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걸 보완하려고 나온 개념이 산화수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전자의 이동. 아까 왜 H하고 O가 있으면은 여기 공유 전자쌍이지, 그지? 근데 전기 음성도가 산소가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전자쌍이 쏠리는 거야. 근데 얼마만큼 쏠렸는지 그 상대적인 그 수치죠, 수치. 이 수치를 설명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 수치를 보내주는 게 산화수입니다. 자, 산화수 한번 이제 정의해보죠. 산화되었거나 환원되는 정도, 수치를 말하는 거야.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개념. 자, 산화수를 결정하는 규칙은 아래와 같은데 물론 예외가 항상 있음을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산화수가 0이라고 합시다. 여기 예로 들면 오른쪽 보이시죠? 나트륨 금속이라든지 수소기체 같은 경우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그지? 다음 2번 내용. 화합물을 구성하는 각 원소들의 산화수의 총합은 빵이다. 무슨 얘기냐? 여기 물 보이시죠? 이 전체 전하가 0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지금 수소 있고 산소 있죠. H는 플러스 1 요걸 대표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두 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성향을 잘 띄거든요. 근데 이 값을 합치면은 쌤쌤이가 돼가지고 0이 되지, 그지? 이산화탄소 마찬가지야. 전체 전하가 0인데 그 안에는 뭐 플러스 4도 있고 산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두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합물이란 것을 구성하는 전체 산화수 총합이 빵이라 하는 거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 다음에 3번.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라고 있는데, 자,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가 곧 단원자 이온의 전하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밑에 보시면 압니다. 여기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보이시죠? 이때 전하가 플러스 2인 거 아시죠? 그럼 산화수도 플러스 2란 뜻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주면 돼. 만약에 뭐 알루미늄이 산가 플러스다. 그러면 전하가 플러스 3이고
산화수도 물어본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플러스 3이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쉽네. 아, 이거 숫자 잘못 집어넣었다. 이게 4, 5, 6, 7, 8, 9네. 자, 영상은 제가 이렇게 실수했지만 노트는 실제로 제가 숫자를 바꿔놓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공유결합을 하는 H는 거의 대부분 산화수가 플러스 1이다.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보시죠. H2O 공유결합 물질 맞죠? 그 중에 H 걸려있지. 이때 공유결합 물질에서 H가 플러스 1을 담당하는 거야. 염산에서 H도 플러스 1을 담당하거든요. 자동적으로 CL은 마이너스 1 되겠지, 그치? 근데 예외가 항상 있어. H가 대부분 플러스 1을 맞는데 반드시 파트너를 얘들을 만나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게 누구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금속 녀석을 만나게 되면은 이때 H는 마이너스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NaH 수소화 나트륨인데요. 얘 나트륨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됐지? 금속이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영역이지. 수소화 되는 거지. 얘는 뭐냐면요. 리튬이 플러스 1을 감당하고요. 알루미늄이 플러스 3을 감당하고요. H는 마이너스 1을 감당하는데 총 4개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전체 전하가 0이 되는 거야. 됐죠? 자, 요 내용은 대학교 때 여러분이 유기화학 배우실 때 아마 등장할 겁니다. 이거 공부하다가 머리 터지거든요. 혹시 유기화학을 하게 되신다면 저랑 그때 바깥이 먹죠, 그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어려움을. 다음에 5번. 거의 대부분 화합물에서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화합물, 모두가 아니야. 이산화탄소에서도 이 산소가 마이너스 2가 2개 있다는 뜻이야. 따라서 탄소는 플러스 4가 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박혀야 되는 거는 공유결합에서의 수소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공유결합에서의 산소는 마이너스 2라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안 먹히는 게 있어. 그게 누구냐면 여기 있습니다. 과산화수소수. 과산화수소수는요, 수소 2개 전체가 플러스 2거든요. 얘도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때 산소는 한 개당 마이너스 1가 산화수를 띠고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만 조금 여러분이 이렇다 하는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잠깐 볼까요? 자, 이 녀석은요,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같이 구분형으로 되어 있는 녀석인데, 이때 전기음성도 잘 봐야 돼. 전기음성도가 플로르가 대빵이거든요. 4.0으로. 따라서 산소가 플러스 2가 됩니다. 플러스 2. 웃기지, 그지? 파트너를 잘 만나야지. 다음에 물질에 플루오린이 포함되는 경우 이 플루오린은 무조건 100% 산화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절대 진리야, 절대 진리. 100%야. F가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얘가 무조건 전기 음성도 대빵 넘버원이야. 4.0이거든요. 요거는 되게 중요해. 그리고 문제 풀 때 얘만 있으면 전기 음성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거든요. 다음에 금속 원소가 포함된 경우는 금속 원소는 무조건 100% 산화 상태가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나트륨, 마그네슘, 그다음에 뭐 칼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들이 있으면 얘들은 마이너스가 될 리가 없거든요. 아시겠죠?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됐나? 특히 나트륨은 플러스 1, 마그네슘 플러스 2, 칼륨 플러스 1에 가는 거. 다음에 염소의 산화수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양하대요. 그러니까 한 물질의 산화수가 한 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존재합니다. 한번 대표적으로 HCl 같은 경우는 이때 염소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름 까먹었다. 어쨌든 H는 아마 플러스 1이 나올 것이고, 산소 웬만하면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고, 근데 전체가 0이 되려면 Cl의 역할이 이제 뭐가 되냐 이거죠. 얘는 플러스 1이 돼야 전체가 총 산화량이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얘는요 H가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C는 모르겠어. 근데 O4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요거 다 합치면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X가 얼만데? 플러스 7. 염소의 산화수가 7인 경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산화수가 어떤 파트너가 있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산화수를 조금 조절할 수 있어요. 됐나? 요게 산화수를 결정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거. 예외도 제가 몇 가지 설명했죠, 그죠? 이걸 기본으로 이제 밑에 내용을 한번 이제 대입해 보는 거야. 물질의 결합 방식에 따른 산화수인데요. 결합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이온 결합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온 결합, 뭐 산화수 얘기 나올 건데, NaCl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산화수가 제로죠, 그죠? 이게 이제 쪼개지고 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는 것인데, 당연히 나트륨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되겠지. 염소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수소와 리튬 보이시죠? 이때 금속이 H하고 결합되어 있네. 그러면 일단 La 산화수가 플러스 1이고요. 이때 수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요거 쉽죠? 맞나? 다음에 공유결합에서의 그 산화수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우리 왼쪽 페이지에 그 설명했던 메테인 연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따왔어요. 이렇게 따와가지고 정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C가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크죠, 그죠? 마이너스 성향을 띠고, 근데 전체 전하가 0이 되니까 H는 당연히 플러스 1이 되겠고, 그 4개니까 뭐 이제 곱하기 4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4가 돼야 전체가 0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요. 그 다음에 CO2 같은 경우는 탄소의 산화수가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일단 산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2개 있고 총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지? 이거 전체가 0이 되려면은 탄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돼야 정상입니다. 다음에 자, 그 OF2. 자, 이때 O는 아마 플러스가 될 겁니다. 왜냐면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을 갖고 가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2, 여기 이제 2 해주고, 그다음 산소는 전체가 0이 되니까 플러스 2를 따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수소가 질소 쪽으로 이제 공유 전자쌍을 뺏기니까, 그래서 H는 플러스 1짜리가 3개 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 전체가 0이 되려면 암모니아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쉽죠, 그죠?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같은 원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산화수가 달라진다라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거 이제 이 내용은 누구를 겨냥한 얘기냐면요.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자. H 봐봐. 이때 H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공유결합에서의 H 봐봐. H가 이때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H가 누구와 결합하에 따라 가지고 산화수가 바뀔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탄소 봐봐. 탄소 보시면 이때 탄소는 마이너스 4의 산화수 갖고 있는데 CO2에서 탄소를 봐봐. 플러스 4를 띄고 있죠.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4 완전 반대지 않나, 그지?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부호만 바꿨을 뿐이지 완전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뭐 H든 C든 산소 마찬가지야. 산소가 요때는 플러스 2인데 요때는 마이너스 2죠, 그죠? 뭐 얘든 상대에 따라 가지고 산화수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바뀔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이네. 산화수의 변화에 따른 산화 반응. 우리 산화수 잠깐 배웠잖아. 아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4. 그 숫자가 변한대요. 플러스 3이었다가 어떤 녀석을 만나가지고 플러스 2가 됐거나, 플러스 3이었는데 누굴 만나가지고 플러스 5가 됐거나. 그러니까 여기는 1이 감소하고 여기는 2가 증가했지. 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산화하는 반응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이거지. 자, 산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산화수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산화수는 플러스든 뭐 마이너스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변화하는 게 중요한 거야. 시작점은 다를지 몰라도 성장했냐 아니면 성장하지 못했냐 이 변화를 보거든요.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방향이라면 이게 산화가 되겠고요.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면 환원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플러스 100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없겠지만, 근데 이게 처음에 플러스 100인데 나중에 플러스 50으로 바뀌었습니다.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죠. 다음에 플러스 30이었어. 근데 얘가 갑자기 플러스 40으로 바뀌었어요. 얘 증가했죠. 얘 뭡니까? 얘가 산화입니다. 얘가 환원이고. 오케이? 첫 시작은 중요하지 않아. 결과를 보고 나서 너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보는 거야. 여기 대표적으로 화학 반응식 보이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철은 염화 때문에 산화수가 얼마인지 결정되죠. 이 염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아이가. 뒤에 그 염소 개수는 신경 쓰지 말고 염소 하나당 이 산화수가 얼마인지를 보자 이거지.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철 같은 경우는 전체 밸런스 맞추다 보니까 플러스 3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뒤에 보겠습니다. 뒤에 여기 염화 주석. 자, 염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주석 같은 경우는 플러스 2가 되겠죠.
전체를 고려했을 때. 그런데 요 두 개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데, 자, 가만히 보시면 염소 원자 하나가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바뀌었어. 여기서 철 같은 경우는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염소는 고정이고, 그 다음에 주석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4개 있으니까 염소가 얘가 플러스 4가 되겠죠. 염소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자, 그러면 잘 봐. 철 같은 경우는 플러스 3으로 출발했지만 결론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플러스 2가 됐죠. 얘 얼마 감소했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주석 같은 경우는 플러스 2로 출발했는데 플러스 4가 됐죠. 얼마 증가했습니까? 플러스 2가 증가했죠. 그 문제는 누가 산화 반응이냐 이거죠. 과정이 증가한 게 산화 반응 아닌가? 그래서 주석이 산화 반응이고요. 철이 환원 반응이 됩니다. 됐죠? 산화수 변화 요 내용은요, 요거는 맛보기고 뒤에 이제 다음 시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오늘도 알차게 보냈습니다. 자, 요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